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를 강의하게 된 이동춘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죄송한 것은 첫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처럼 아쉽고도 안타까운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속한 시일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첫 만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첫 번째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죠. 한 학기 수업 전반에 관한 설명과 궁금함을 질의응답하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수업의 성격, 수업의 내용, 수업의 진행 방식, 그리고 교수의 요구사항 등과 같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수업도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겠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과의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일명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제 전번을 공개하겠습니다. 010-6209-8923. 자, 여러분의 전화기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010-6209-8923. 제 이름은 이동춘입니다. 자,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저장을 하셨기에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땡땡땡이라고 문자를 적어 놓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동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신 이 수업의 제목은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입니다. 이 수업은 이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수업은 무엇을 다루는 수업일까요? 글자 그대로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주제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민족적 과제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선교적 과제로 이해할 것이냐,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일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두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운동으로 볼 것이냐 선교로 볼 것이냐를 두고 공부하게 됩니다. 민족적, 선교적, 통일의 관점, 선교의 관점, 운동이냐 선교냐. 사실 이 두 개의 주제를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두 개의 주제를 엮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주제를 엮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도 분명합니다.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북한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나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누구 좋으라고 통일이야? 라든가 이런 빨갱이 같은 이라고 라든가 우리가 남입니까? 등과 같은 태도가 나타내는 것은 다름 아닌 관점입니다. 이처럼 관점의 중요성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제는 특히 그리스도교에 있어 불가피하게 함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만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의 관점을 거론할 때면 불가피하게 북한을 통일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반대로 북한 선교라는 주제만을 다룬다 해도 이와 유사한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선교가 무엇이냐에서부터 선교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쟁점과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수업은 통일학과 선교학 그리고 국제정치학의 콜라보레이션이 불가피한 수업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따르는 많은 이야기 또 많은 이론들이 거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당황할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당황이 곧 사라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통일학, 선교학, 국제정치학. 그러나 중심은 통일학이죠. 이 수업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실 때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교양 선택입니다.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죠. 전공에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듯이 교양에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이 수업은 교양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신 것이죠. 교양이란 무엇일까요? 교양이란 인간다운 삶,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과 지식, 사람답고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과 지식, 이것을 교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삶에 필요한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 교양 수업 시간이죠.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교양 중에 하나다 싶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하에 선택한 수업이 바로 이 수업, 통일운동과 북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했기에 이에 따르는 책임이 여러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셨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셨기에 그에 따른 자의적 책임, 자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학점짜리 수업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목이 3학점이니 그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목요일마다 한꺼번에 3시간 수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마 부담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60분 수업이 아니라 45분 수업이니 조금 살만하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45분을 45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45분 수업만 하는 건 아니죠. 45 더하기 45 더하기 45.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3개의 45가 3개의 45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참고하셨던 수업 계획서 안에 수업 개요와 수업 목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 안에 적어 놓았던 그것을 우선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맞은 분단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는 분단으로 시작되었고 분단은 전쟁으로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70년 동안 분단의 현실이 방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통일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교회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성상 통일운동에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선교로서 혹은 선교와 함께 또는 선교를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펼친 것을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하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찾고자 함을 목표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화해론의 입장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가 한국전쟁 70년입니다. 분단으로는 75년이죠. 그만큼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단은 단순히 나뉘어 있음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분단의 시간만큼 갈등과 긴장의 골이 깊고 분노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 깊게 되고 쌓여진 만큼 통일의 소망은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분단을 당연시하는 것은 민족이 아닐 때만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족이 아니더라도 분열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연시할 수 없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 즉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수고가 지난 70년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한국교회 수고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고에 당연히 한국교회도 함께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일제의 강점에 저항한 종교, 대항한 종교로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작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을 보낸 3.1운동 하나만으로도 한국 그리스도교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종교인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가 그리스도교이고 한국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성상 통일운동에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선교로서 혹은 선교와 함께 또는 선교를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펼친 것을 신학적, 성서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통일운동과 북한선교를 찾고자 함을 그 목표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화해와 평화론의 입장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교는 갈등을 풀고 긴장을 해체시키는 직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긴장을 더 크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갈등을 풀고 긴장을 해체시키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은 첫 번째 주인데 이 첫 번째 주를 포함해서 이 과목은 모두 15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15주 동안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수업 방식과 일정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무브먼트와 미션, 즉 운동과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교에 있어 통일은 운동인가, 선교인가를 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입장 정리로요. 이후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운동과 선교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를 통일, 재통일, 새로운 통일, 창조적 통일로 정리되고 있는 개념 자극을 통해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일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를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통일운동 형성기 이전부터 형성기까지를, 네 번째 주에는 통일운동 형성기부터 확산 및 분열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와 여섯 번째 주에는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 사상적 탐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내에 다양한 신학적 사상적 태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통일운동의 방향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을 우선 크게 둘로 나누어 다섯 번째 주에는 보수적 교회 통일운동 방향과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에는 진보적, 중도적 교회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화해, 평화, 통일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셋은 평화를 위한 화해, 통일로 가는 평화, 화해, 통일 등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7번의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8번째 주에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반에 이 수업의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만은 중간고사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기말고사 점수도 이와 동일하게 40점입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강의노트 정리가 5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시험으로는 35점이 100점이 되고 중간고사 기간까지 정리한 강의노트 정리로 5점 100점입니다. 강의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체크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 전본 밑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은
강의 중간중간에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여러 통일 개념들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여러 통일 개념이 무엇인지 그 제목들을 지금 제 전화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교수가 조금 전에 거론한 여러 통일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빠르군요. 자, 이렇게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인 9번째 주에는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이며 어느 나라인지를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 어느 나라로 표현된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라는 것은 나라의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리죠. 10번째 주에는요, 북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즉, 북한 기독교와 북한 교회의 실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11번째 주와 12번째 주에는 북한 선교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주에는 기존의 북한 선교 방법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창조적 비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교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대로 가도 좋은가?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주에는 북한 이탈 주민 선교를 통해서 북한 선교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것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13번째 주에는 이 수업의 신학 지향점인 화해평화통일 신학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해평화통일 신학들, 그리고 화해평화통일 시민교육론 등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마지막 강의인 14번째 주에는 거울의 비추기와 선을 넘기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업이 마쳐지고 나면 15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또한 수준 있는 답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 살짝 긴장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는 무난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행운도 따를 것이고요. 기말고사 점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40점입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정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시험 35점, 강의 노트 정리 5점입니다. 강의 노트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수업의 운영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학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큰 주제와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 방식이라고 해서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데요. 소위 소통형 강의, 쌍방향 강의, 참여형 강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의 방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매주 A4 용지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는 강의 노트를 사전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는 온라인 강의가 지금처럼 진행되는 기간에는 강의 다음날 제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매번 강의 당일날 제출해야 되는 짧은 과제가 부여되고 그리고 팝퀴즈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하셨다시피 체크 시간도 있습니다. 여하튼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되는 그 주부터는 강의 노트를 수업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것을 통해 하루 전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공된 강의 노트를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시면 소통형 강의, 쌍방향 강의, 참여형 강의가 가능해지고 강의 전반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해력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어떤 주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 간에 수다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끼리 수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다 떨기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다를 떨다 보면 어떤 때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풍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수업 수다가 무르익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의로 수다로 상호소통하면서 민족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교회의 과제인 선교의 문제를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요, 부교재는 있지만 주교재는 없습니다. 부교재는 제가 쓴 졸적 한반도 통일론의의 신학담론 정치신학에서 화해신학으로 나와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부교재입니다. 단순히 참고하시라는 거죠. 이 교재에서 과제도 내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매하지 마십시오. 단지 참고만 하십시오. 혹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시거들랑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교재는 무엇일까요? 매주 제공하는 강의 노트가 주교재입니다. 이 주교재를 매주 프린트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물론 미리 읽어갖고 오시면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아마 읽어갖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를 프린트해서 오신 강의 노트를 매시간 잘 정리해서 중간고사 보는 날 제출해서 5점의 점수를 받으시고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5점의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강의 노트는 여러분이 어떻게 출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백이 넉넉할 수도 있고 여백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여백을 이용해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보충 설명하는 것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습을 할 때나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복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이것을 메모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수업 시간 이외에 어느 때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한 것을 강의 노트에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강의 노트에 표시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과제 없습니다. 물론 노트 정리는 계속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과제는 없지만 수업과 수다에 집중하고 동참하는 일은 과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혹시 제가 수업 중에 어떤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어내라고 부탁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